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 인근에서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산타아나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면서 인근 주민 6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샌티아고 캐년에 발생한 이번 산불로 한인 밀집 지역인 얼바인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지역 한인들도 허둥지둥 대피 행렬에 올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편 yorbalinda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7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4년 전 대선 당시에 전체 사전투표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100여 군데 투표소가 오픈하면서 직접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흑인 유권자들이 2016년 대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가 8만 명을 넘기며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도 6만 8천 명을 웃돌며 새 기록을 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발언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 내 실업자들의 건강뿐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이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성 폭풍 제타가 미 본토를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올해가 허리케인을 비롯한 열대성 폭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이번 주 일요일인 11월 1일 새벽 2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공을 높이 평가하며 애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가팔라진 데다 부양책 기대도 후퇴하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고 캐년에 오늘 오전 산불이 발생해 얼바인 주민 6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전 6시 45분 산티아고 캐년과 실버라드 캐년 노드에서 발생했으며 바람을 타고 남서쪽으로 번지면서 삽시간에 7,200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진화 작업 도중 소방대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산불로 241번 프리웨이 산티아고 캐년 로드에서부터 133번 프리웨이까지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9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부터 241번 톨로드 구간까지 그리고 241번 북쪽 방면 포톨라 지점도 폐쇄됐습니다. 133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얼바인 지점이 폐쇄됐습니다. 대피 명령은 얼바인 블루버드 선상 베이크 파그웨이에서 잼버리 로드까지 구간에 위치한 오차드 힐스 주민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시속 20마일에서 60마일까지의 강풍이 불면서 진화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민 센터는 유니버시티 커뮤니티 센터와 퀘일힐 커뮤니티 센터, 로스 올리버스 커뮤니티 센터, 하버드 커뮤니티 센터, 렌초 시니어 센터, 로스로마스 커뮤니티 센터, 터를락 커뮤니티 센터에 마련됐는데 이재민 센터가 벌써 꽉 들어차면서 얼바인의 빌리지 처치에 새로 이재민 센터를 마련 중입니다. 얼바인 통합교육부는 현재 스노우스 하이스쿨과 포톨라 스프링스, 이스트우드, 스톤케이트, 로마리지, 캐년뷰, 산티아고 초등학교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브라이우드, 놀스우드, 케이던스파크, 비콘파크, 사이프러스 빌리지, 우드베리 초등학교에는 자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터스틴 통합교육부의 경우 오차드 힐스 스쿨과 힉스 캐년 마이포드 초등학교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산불로 인해 건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소방당국은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티아고 캐년에 발생한 산불로 한인 밀집 지역인 얼바인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서 해당 지역 한인들도 서둘러 대피 행렬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26일 아침 산티아고 캐년에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얼바인 주택가로 삽시간에 번지면서 지역 한인들도 인근 지인이나 친지집, 호텔로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얼바인 블바드와 샌드 캐년 방면으로 옮겨 붙으면서 한인들이 밀집한 오차드힐과 놀스팝, 포르톨라 스프링스 그리고 그레이팍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포르톨라 스프링스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표 씨는 26일 대피 명령을 받고 귀중품을 챙겨 인근 지역 지인의 집으로 대피했습니다.
10시 정도인데 제가 그냥 집에서 좀 버텨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피신해 왔어요. 이 선생님 집으로 비중품만 갖고 나왔어요. 아직 뭐 이렇게 꾸려 나온 건 아니고 그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레이팍에 거주하는 노엘장 씨는 직장에서 근무 중에 대피 명령을 받고 집으로 집을 챙기려 들어가려 했지만 집 주변에 통행이 불어대는 통에 수집품도 챙기지 못한 채 대피할 곳을 찾아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냄새가 매캐하고 상태는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 샌티아고 캐년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진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일상을 살았죠. 일을 나오고 했는데 저희 동네 분이 이베케이션 오를 받았다고 지금 다 싸갖고 샌디에고를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불과 한 30분 전에 지금 가봤더니 저희 집 들어가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재민 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홀로 찼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차리 힐하고 그레이팍은 뭐 프리웨이로 엑sit 2개? 그 정도 차인데 그쪽에서 산을 타고 오니까 이쪽까지 불이 번진 것 같아요, 지금. 강풍 탓으로 산불이 삽시간에 주택가로 번진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바인 블루버드 길하고 샌드 캐년 길하고 거기 133번인가 유로드로 가는 그쪽에 불이 굉장히 붙었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는 그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에 불이 붙었어요. 오차디힐스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서명열 씨는 산불의 추위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대피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 그 셀폰으로 해가지고 대피 명령 그 얼러트는 받았는데 그 위치 자체가 저희들이 사는 데는 그것이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지역 한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으로 이재민 센터를 이용하기도 불안한 상황인데다 행정명령 직후 재택근무에 들어간 한인들도 많아 산불로 대피길에 오른 한인들은 불편이 더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한편 욜바린다 지역에서 발생한 블루리치 산불로 오늘 7만 가구의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블루리치 산불은 오늘 오후 현재 1,1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욜바린다 동쪽 끝자락인 블루리치 드라이브와 비콘 마운틴 웨이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로 91번 프리웨이 북쪽과 집섬 캐년 동쪽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최근 LA 지역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배심원을 나오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의 이메일 피싱 사기가 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주민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배심원 사기가 최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 메이슨이라는 이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법원 직원으로 지칭하며 주민들에게 배심원 후보가 됐는데 연방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LA 법원 측에 따르면 공식적인 배심원 의무 통지서는 배심원 커미셔너인 셰리 카터 명의로만 우편 발송되며 이메일을 통한 의무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배심원 출석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주민들의 경우 해당 이메일을 열어보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1월 3일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LA,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사전투표가 본격 개시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한인 후보들은 막판 선거운동을 벌이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데이빌 LA시 의원의 선거 캠페인 측은 사전투표소 장소들의 100피트 안에 밖에서 캠프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류 시의원의 캠페인 측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의 윌셔워 웨스턴에 위치한 윌턴 극장과 헐리우드 헐리우드 호텔, LA 시티 칼리지, LA 밸리 칼리지 등의 사전투표소 인근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페인 사무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의 경우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라만 후보 측이 투표소 100피트 이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100피트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 차원에서도 사전투표 현장에 홍보 부스를 차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하원 입성에 도전하는 영김과 미셸 박스틸 후보는 최초의 한인 여성 연방의원 탄생을 위해 막판 선거운동에 한창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는 한인사회와 원활한 소통, 한인사회 지지 기반은 물론 오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인 및 지역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지를 확보하며 주류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4일 문을 연 사전투표소들은 오는 11월 2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오픈하며 선거 당일인 11월 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오는 30일부터는 다른 투표소들도 일제히 문을 열고 선거일 당일까지 운영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열풍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도 100여 군데 투표소가 오픈하면서 직접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인 24일 LA 한인타운 위셔와 웨스턴의 윌튼 극장에 투표소가 오픈해 이른 아침부터 한인과 타인종 유권자들이 찾았습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 대부분은 우편 투표가 제대로 개표에 반영될 수 있을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투표소를 직접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한인 2세 청년은 젊은 층과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번 대선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우편 투표 유권자 등록 당시에 오류가 발생해 우편 투표 대신에 현장 투표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a lot of things wrong in our country right now, and I think young people really need to get their voices heard and not be complacent. I know California typically tends to lean towards the blue side, which is great, but making sure every voice is heard is important to me, and I think without young people sharing what they think and their perspectives,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implement change in the way that we want it. So I think it's important to vote. 한인 여성 줄리아나 김 씨는 우편 투표 유권자 등록 당시 잘못된 주소를 적어 투표용지를 발송받지 못해 현장 투표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부부인 크리스찬과 캣 김 씨는 우편 투표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라 집에서 투표소가 가까워 현장 투표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백인 여성 유권자는 집으로 발송된 우편 투표용지를 작성했지만 우편 투표 드롭박스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보다 직접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드롭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투표소를 직접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인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 해왔거든요, 투표를.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하려고. 그런데 또 데빌루 신입원 그분하고 이렇게 그분하고 같이 자격이 있어 본 거예요. 그래도 이런 관리 같은 거는 뭐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말 문을 연 LA 카운티 내 투표소는 타운 내 윌튼 극장이나 엑스포지션 팍 내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테디움, LA 다운타운의 스테이플 센터, 유니버설 시리웍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센터에 주로 마련됐습니다. 오는 30일에는 LA 카운티에 650여 개의 투표소가 추가로 오픈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 주말 라구나 니겔 리저널 팍에 투표소가 오픈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11월 3일 대선을 일주일에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당국이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 불체자 단속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꾸준히 발표한 바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이민국 요원들에게 국경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불체자 단속의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라고 감동 및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자진 출국을 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속 파기 작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단속 작전은 자진 출국을 어긴 불법 체류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수년 동안 수천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특정 날짜 내에 자진 출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법원 자료를 집계하는 시라큐스 대학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에는 이민법관에 의해 총 16,451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을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자진 출국 사례가 늘어난 만큼 자진 출국 기한을 어긴 사례 또한 함께 증가해 트럼프 행정부가 칼을 빼고 나섰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진 출국을 어긴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 이유 중 하나로 추방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 단속에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추방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에서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통계를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연방법원의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합의부는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센서스 통계 제외 방침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영구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연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0여 개 주와 미국 시민자유연합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포함되고 의석수 배정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북가주 연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오는 11월 30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흔히 서머타임이라고 부르는 일광절약 시간제가 이번 주 일요일인 11월 1일 새벽 2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잠들기 전 시계 바늘을 1시간 뒤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바꾸면 됩니다. 지난 3월 일광절약 시간제 시작으로 1시간 앞당겨진 시간을 다시 정상 시간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끝나는 오는 1일부터는 LA 등 서부 지역과 서울간 시차는 기존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1시간 늘어납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4년 전 대선 당시의 전체 사전투표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유권자와 기존 무관심층의 참여 비율이 높아 1908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전투표 수는 5,940만 표입니다. 2016년 대선 때의 5,800만 표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는 크게 우편 투표, 사전 현장 투표, 선거당일 현장 투표로 나뉘는데 사전 투표는 우편 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규모 주들이 사전 현장 투표 일정을 시작하면서 사전 투표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의 우위 속에 공화당이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공화당에겐 플로리다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선거 전 막판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 대선 사기 프레임을 건 여파로 인해 공화당 지지자들의 우편 투표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이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사전투표, 공화당은 대선 당일 현장 투표에서 각각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규 유권자나 무관심층의 참여가 25%나 되면서 이번 사전투표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총 투표 수가 1억 5천만 표를 웃돌며 1908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가운데 매사추세츠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곳곳에서 사전투표안 방화나 개표 감시 소송이 제기되면서 선거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8일 남았습니다. 막판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루 전엔 상대 선거 유세장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거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차량에 올라탄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껏 기세를 올립니다. 그리고 출발. 뉴욕시 한복판으로 진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마침 트럼프 반대 시위대와 맞닥뜨리고 처음엔 플랜카드를 들고 밀고 당기다 결국 드자비가 벌어집니다. 경찰이 말리다 체포되는 이들이 생기고 부상자까지 생겨 병원에 실려갑니다. 대선 불과 8일 남기고 미 뉴욕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루 전에 바이든 후보의 비대면 자동차 유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를 타고 몰려와 유세를 방해합니다. 북부 핵심 경합주인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하루에만 3번이나 유세를 벌였습니다. 바이든 후보 같은 주에 예고 없이 방문해 소규모 유세를 계속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핵심 중 핵심 경합주입니다. 대선일이 가까워올수록 선거전이 치열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폭력과 선거 유세 방해가 공공연해지는 것은 미 선거전에서 드문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8일 앞둔 오늘 핵심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하루만 3차례 유세를 하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펜실베니아만 이달 들어 3번째 찾아갔습니다. 셰일 산업 의존도가 높은 점을 겨냥해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이 펜실베니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동북부 마셀러스 셰일 지대에 걸쳐 있어 셰일 산업이 이 지역 일자리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점을 공략한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22일 TV 토론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재생에너지로 대체돼야 한다며 석유 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산업을 전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석유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꼬투리를 잡고는 공격 소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펜실베니아에 대한 트럼프의 마지막 호소는 나는 수압 파쇄법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며 2016년에는 이러한 접근이 잘 먹혔지만 지역 내 의견이 갈리고 산업도 하강하면서 지금은 복잡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두 번째로 많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는 지난 2016년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고 백악관 입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의혹 보도로 논란에 휩싸인 미 대중지 뉴욕포스트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우리는 팬데믹 이전의 폭발적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보편적 번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얻고 검열을 거부할 수 있으며 끔찍한 한 해를 뒤로하고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파 성향의 이 매체는 우리가 11월 3일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다며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헐리우드 영화계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헐리우드를 혼낼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선 국경의 문을 다시 열 것이며 표면상 중국과의 정상화로 돌아갈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 중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개 지지는 뉴욕포스트가 바이든 후보 부자의 우크라이나 의혹 등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킨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흑인의 사전투표 참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흑인 유권자들이 2016년 대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투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선일 2주 전인 지난 20일 기준으로 조지아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흑인은 60만 명으로 4년 전 대선 때 29만 명의 배를 넘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같은 기준으로 18,000명에서 19만 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 캘리포니아주는 흑인의 사전투표 참여가 30만 명으로 4년 전 같은 시점 11만 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겼을 때 백인이 트럼프 지지가 원동력이 됐지만 한편으론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흑인의 투표 불참 역시 큰 요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1,200만 명의 흑인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흑인 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해 2012년 66.2%까지 올랐지만 4년 전 대선 때는 59.6%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흑인의 투표 참여가 증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인을 중시하는 정책을 편다는 인상을 주면서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활보하는 등 소수 인종 사이에 소외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와중에 백인에 비해 유색 인종의 피해가 컸다는 불만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네소타주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올 들어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미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번진 것도 흑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바이러스 대응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지만 가짜 언론은 대선 목전에 이를 다루길 거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우리의 대단한 선거 수치를 바꾸기 위해 완전한 조율 속의 말이다 라며 선거법 위반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검사하기 때문에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의 음모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는 등 코로나19가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미 대선의 중대 쟁점으로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확산 저지를 사실상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크 메더스 백악관 비서실장 발언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도 대선 목전에 확진자가 8만 명을 넘는 민감한 시기에 메더스 실장이 또 사고를 쳤다며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세차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통제를 포기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메더스 실장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백신, 치료제, 완화 조치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사실상 코로나19 대응 포기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백기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니다, 백기를 흔든 건 그다. 그는 삶에 대한 백기를 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8만 명을 넘으면서 대선 막판에 코로나19 대응이 쟁점으로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비판적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를 치고 유세만으로도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서게 된 셈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 내 실업자들의 건강뿐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음식 살 돈이 없어 무료로 음식들을 나눠주는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이후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새벽부터 차량들이 1km 넘게 줄을 섰습니다. 기부받은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들입니다. I got here about 4:06.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는 것이 창피하고 꺼림칙했지만 새 아이를 먹이기 위해 자신과 아내는 하루 한 끼만 먹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We tried to go and apply for food stamps, but they only qualified for us for $25 a month for 5 people. 올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내에서 1,000만 명의 실업자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휴스턴에서만 매주 12만 6천여 가구가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Almost immediately after the closures hit due to the pandemic, the lines went crazy long. We fairly quickly jumped up to about 1 million pounds per day of distribution. This compares to before it was about 450,000 pounds. 올해 1분기 미 전역에서 푸드뱅크를 통해 59만 톤의 음식이 공급됐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2분기에는 공급량이 90만 톤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고픈 미국인이 배 가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열대성 폭풍 제타가 본토를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올해가 허리케인을 비롯한 열대성 폭풍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제타는 올해 들어 대서양 수역에서 형성된 27번째 열대성 폭풍으로 역대 최다 발생 시즌인 2005년에 28개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2005년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폭풍이 발생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21개의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 명칭을 다 사용했고 22번째 폭풍부터 27번째 폭풍까지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5년에는 이처럼 이름이 붙은 허리케인과 폭풍은 27개였지만 기상학자들이 그해 관측 과정에서 놓쳤던 폭풍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공식적으로 28개 폭풍이 발생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올해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허리케인과 폭풍이 기록적으로 형성하면서 미국 기상당국은 22번째 폭풍부터 그리스 문자를 붙였고 현재 27번째 폭풍인 제타가 형성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시즌이 11월 30일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2005년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비전케어 서비스 서부지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는 백내장 수술과 검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LA 사랑의 아이캠프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우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건강 상태 등을 미리 확인받고 이후 안과 전문의를 연결해 직접 안과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검진 예약을 받게 됩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무료로 수술을 제공합니다. 비전케어 서비스 서부지구의 고정원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4월과 9월로 예정된 LA 사랑의 아이캠프 행사를 연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온라인 상으로라도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3-215-3420 혹은 818-216-2985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따로 예약은 필요 없으며 해당 시간에만 한인회관을 찾으면 누구나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오늘 LA 카운티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에 1,600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으며 정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우드랜드 힐스와 웨스트우드, 헐리우드, 소텔, 스튜디오 시티입니다. 수도 전력국은 전력 복원까지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 고객들도 오늘 강풍으로 4,000가구에서 6,00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심한 듯 소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흘 만에 다시 국감장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선을 넘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임기를 지켜달라 당부했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 만큼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이 발언은 나흘 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관련해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걸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윤 총장의 이른바 임기 보장 발언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추 장관의 작심 발언은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하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며 의도성이 짙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보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질의에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수긍하듯 답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을 적극 엄호하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대립은 공수처 설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공을 높이 평가하며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정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정경유착과 같은 이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거대 양당 지도부의 추모 메시지는 업적 기리기에 집중됐습니다. 야당보다 먼저 빈소를 찾은 민주당은
고인이 남긴 그림자를 날카롭게 지적했던 전날의 입장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날만큼은 이건희 회장이 나라의 위상은 물론 국민의 자긍심까지 끌어올렸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시고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회장의 혁신 정신이 지금의 세계적 기업 삼성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확고한 공로를 세웠다고 난 봐요. 상당히 창의적인 머리를 갖다 가지고서 임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회장의 공뿐만 아니라 과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서 특히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앞장서온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특권과 특혜, 반칙과 불법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왔었던 이래서 이제 벗어나서 책임져야 될 거 책임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한번 경제 리더십을 보여주면. 김두관 의원도 이 회장이 이끌었던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삼는 등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곧 오해찬 의원이 삼성의 이른바 떡값 검사를 폭로했다가 피해본 사실을 언급하며 이 회장이 남긴 정경유착의 그늘을 더 부각했습니다. 삼성의 역사는 우리 산업의 발전을 선도한 역사이지만 정경유착의 잘못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건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입법에 한창 박차를 가하던 와중입니다. 재벌개혁 추진과 맞물려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낮이나 밤보다 아침에 하는 운동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오전 10시에서 8시에서 10시 사이 운동하는 사람이 나중에 운동하는 사람보다 암이 발생한 확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암저널에 소개된 이 연구는 앞으로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동 시간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하루 24시간 주기 리듬이 암 발생과 연결돼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주기 리듬은 사람의 수면, 각성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암연구 국제기구는 야간 교대 근무가 사람의 24시간 주기 리듬을 방해하는 증거를 분류해 야간 교대 근무가 전립선 암은 몰라도 유방암 증가와는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연구 결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의 유방암 발생 확률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25% 낮게 나왔습니다. 전립선 암 발생 확률도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27%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암 환자와 암 사망자 규모를 볼 때 유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암은 부동의 사망 원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말까지 180만 명이 암에 걸리고 60만여 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현재 미국 성인의 46.7%가 최소 한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 지침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을 늘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최적화하는 것은 암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암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 혜택받을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가 통계적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7시경 가장 활발한 에스트로겐 분비와 오후나 밤에 덜 분비되는 멜라토닌, 식사나 수면 패턴도 암 발생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의 코디네이터인 마놀리스 코게비나스 박사는 연구 결과가 인정되면 암 예방을 위한 신체 활동 권장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매주 최소한 150분 동안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가팔라진 데다 부양책 기대도 후퇴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50.19포인트, 2.29% 급락한 27,685.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4.42포인트, 1.86% 내린 3,400.9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9.34포인트, 1.64% 하락 한 11,358.9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부양책 협상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내린 가운데 에너지가 3.47% 하락했고 산업주도 2.5% 내렸습니다. 기술주는 2.17%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빠른 재확산과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2% 떨어진 38.5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3주 새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3.2% 내린 40.45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국제 금값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0.03% 내린 1,905.7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는 주중에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대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에 일교차가 커지면서 밤 공기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바람주의보와 함께 산불경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 시속 75마일에 달하는 산타아나 강풍이 예고된 가운데 남가주 일원에 25일 밤부터 26일인 오늘 밤까지 강풍 및 산불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산불 위험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엔텔로펠리를 제외한 LA와 벤츄라 카운티 전역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강풍은 남가주뿐 아니라 주 전역에 예고되면서 퍼시픽 게스 앤 일렉트릭은 강풍 피해와 산불 위험 차단을 위해 북가주 및 중가주 지역 100만여 주민들의 전력 차단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5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5도, 4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8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